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휴일인데, 석가탄신일이 맞죠. 근데 다시 대선 캠프에서야 휴일 같은 게 거의 개념이 없으니까. 단지 오늘 조원진 후보는 부산에 가서 아마 사찰을 들리면서 이제 유세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오늘은 논평은 안 하고 제가 지금 방송으로 휴일이다 보니까 우리 당의 입장을 좀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황영철 의원이 어제 13명, 장제원 등 탄핵파 13명이 홍준표 지지를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기로 했는데 황영철 의원이 이를 번복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당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에, 바른정당에 계속 남아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죠. 어제 김태흠, 이우현 등등 이른바 친박계. 저는 요즘에 이제 친박이라는 표현을 정말 잘 써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원진 후보와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을 얘기하는 친박과 저 횃불당에 남아있는 저 구태 친박은 완전히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음번 방송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 정기래 주필 같은 경우는 구태 친박들 전부 다 횃불당에 남아있는데 우리를 마치 구태 친박으로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단 말입니다. 아주 정략적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지금 용어를 지금 잘 정리 못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김태흠, 이우현 등등의 이 친박계가 13명 중에 최소한 황영철, 권성동, 장제원, 김성태 이 3-4명은 받을 수 없다. 이 3-4명은 너무 악질적으로 탄핵을 선동하고 이 자기들 그 성명서를 보면요, 이제 김태훈 의원이 발표한 내용인데 성명서를 잘 보면요, 탄핵을 주도한 것을 아주 강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이 탄핵을 악질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에 이 4명을 못 받겠다, 그 내용이 아니고 이 4명이 악질적으로 자기들을 공격했다, 친박계를. 그게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 성명서를. 제가 딱 보면서 야, 정말 한심한 자들이구나. 탄핵을 주도했던 거를 가지고 강조를 해서 막아야지 자기들을 세게 공격했다는 겁니다. 저런 구태친박계랑 우리 새누리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황영철이 놀래가지고 이런 바로 제 표현 그대로 구태 패권주의 친박계가 있는 정당은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다시 바른정당으로 남겠다 해서 원래는 다 13명이 나갔으면은 19명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건데 이제 20명이 유지돼서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다 쇼 같아요. 이 입장을 발표한 친박계도 쇼고 오늘 입당을 보류한 황영철도 쇼고 이 횃불당으로 들어오기로 해놓고 갑자기 또 페이스북을 닫아놓은 장제원도 쇼고 야밤에 이 13명과 밀담 나눠가지고 밀실에서 슬쩍 야앞에서 데려온 홍준표도 그렇고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또 김진태 의원은 또 따로 성명서 냈죠. 대선 뒤에 받아야 된다. 이것도 다 쇼입니다, 쇼. 이거 막 친박이고 뭐고 그냥 홍준표고 탄핵 쓰레기거든.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계속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자유한국당에 지금 탄핵 세력이 30명이 멀쩡히 살아있어요. 바른정당 지금 들어오는 게 13명이죠. 13명의 거의 3배 숫자가 지금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횃불당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앞잡이였던 나경원과 심재철이 지금 선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철은 아예 이 당이 탄핵 반대한 거를 사과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친박들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탄핵 주범들이 앞에 서서 지금 설치고 있을 동안 김태흠, 이우현 이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고 김진태 의원은 지난 코엑스 유세 때 아예 나경원과 같이 무대에 올라가지고 같이 태극기 흔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새삼스럽게 탄핵했던 사람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무슨 화들짝 놀라는 척을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김진태 의원하고 협상할 때 탄핵 세력과 절대 손잡지 않겠다, 공개 선언해달라. 그 김진태 의원이 본인 생각은 아니지만은 이철우 사무총장 생각을 전하면서 그거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핵 세력과 손잡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었지 않았어요, 김진태 의원은? 그거 왜 그렇게 놀란 척하고 호들갑을 떠냐는 겁니다. 무슨 김태흠이나 이 의원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 그렇게 탄핵 세력을 맞서 싸우겠다 그러면은 나경원부터 끌어내려야죠. 제가 사실 오늘 이 황영철 의원 기자회견 끝나고 제가 들어가서 이 횃불당 친박들 쇼 그만하고 나경원부터 제명시켜라. 이걸 하려다가 그래도 이 석가탄신일인데 석가탄신일에 이 남 제명하라는 성명서 쓰기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방송으로 대처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첫째로 우리가 탄핵을 문재인 친노 종북 좌익 세력이 주도했다고 보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내각제 개헌 기회주의 세력이 주도를 하고 문재인 세력이 숟가락 들고 따라갔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지금 바른정당의 김무성, 유승민 세력이고 이 장제원 등 13인의 탄핵패들이고 횃불당의 30명의 탄핵 세력 플러스 탄핵은 반대했지만은 내각제에 숟가락 대고 싶어하는 정우택, 정진석 이 패거리들 아닙니까? 거기에 친박은 없나요? 친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거기 숟가락 안 됩니까? 대고 싶어 하죠. 대고 싶어 하죠. 끼어만 주면 대고 싶어 하는데 이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의 명분이 친문과 친박은 제외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배제되는 상태에서 그렇지 너희들 들어와라 손만 내밀어 주면 덥석 잡을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횃불당은 사실상 탄핵 정당이 되는 겁니다. 몇 명만 쇼하고 있을 뿐이지. 자, 그러면은 이 대선 전에 입당은 뭐 안 시킨다 이 사람들. 선대위는 다 들어갔어요. 이 들어온 사람들. 지금 남아있는 황영철 빼고 다 들어왔는데 자, 그럼 대선 끝나면 어떻게 되냐? 다 들어오죠. 대선 끝나면 다 들어옵니다. 장제원 등 13인은 뭐 이미 들어왔다고 보는 거고 황영철? 아, 당연히 들어오죠. 대선 끝나면 당연히 들어오고 저는 뭐 유승민계라고 일컬어지는 뭐 이해훈 뭐 등등 김세연 저는 거기까지도 다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다 들어오고 김무성 쪽에서 몇 명이 안철수로 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대선 전에 한번 승부를 거느냐 안 거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즉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이 대선 전에 한번 으쌰 뭉쳐가지고 한번 문재인 이겨볼까 승부를 거냐 안 거냐에 따라서 김무성의 행보는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승부를 안 건다 그러면은 막판에 어쨌든 바른정당의 문을 닫고 김무성이 남은 퇴장병들 데리고 안철수로 들어가든지 일로 들어오든지 어쨌든 똑같다. 대선 이후에는 내각제 기회주의 세력이 역시 이게 뭉쳐가지고 이 대우를 짤 거기 때문에 뭐 똑같은 겁니다 상황이. 그리고 꽤 많은 이제 이 탄핵파들은 다 횃불당으로 들어올 거고요. 들어와서 당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와 탄핵 세력이 야합이 돼 있어요. 홍준표 자체도 원래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고 사실상 뭐 지금 그 얘기하는 거 보세요. 박 대통령 탄핵당해도 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탄핵 세력의 지금 목표는 대선 이후에 당권을 잡고 저쪽에 김종인 등등 그리고 김무성이 혹시 밖에 있으면은 남아서 내각제 개헌으로 들어간다. 즉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친문계가 한 7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석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바로 개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당권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각제라는 거는 국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당대표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각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바에는 당권을 잡아봐야 총선 때 공천권밖에 행사하는 게 없어요. 당대표 권한이 없습니다.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당대표 이런 거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근데 내각제는 당대표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조각권을 갖게 돼요, 여당이 되면은. 당권이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각제 하에서의 정당의 이 권력 투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미국에 관련 정치 뉴스 보세요.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거기서 당권 가지고 싸운다는 거 이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 싸우죠. 당권이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내각제는 거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사투가 벌어져요. 그러니 홍준표나 친박 지금 구태 친박이나 머리가 어디로 가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5월 9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권을 잡아서 김무성, 김종인, 박지원
그리고 저쪽에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종걸, 이세력과 합쳐서 내각제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당권 잡는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저 탄핵 세력 13명 받는 게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홍준표가 왜 야밤에 밀실에서 받았겠냐? 당권 싸움할 때 워낙 유리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 밖에서야 지탄받고 있지만은 당 안에선 또 굉장한 이제 이 파워를 발휘하거든요. 김성태니 장지원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앞세워서 부패 친박들 칼로 치르면서 탄핵 세력이 완전히 당권을 장악하겠다. 그 시나리오를 짜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 들어옵니다. 결국은 다 들어와요. 필요한 만큼. 적당히 안철수와 들치기 위해서 몇 명 가고 나머지들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부패 친박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거기도 당권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죠. 거기도 내각제, 그럼 거기는 뭐 내각제 반대합니까? 아니에요. 친박들도 내각제 뭐 홍문종이니 뭐니 더 발언 보십시오. 다 해먹으려고 숟가락 대고 있는데 안 껴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구태 친박들은 필사적으로 당권을 잡아서 내각제 행 열차를 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쪽에 탄핵 세력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쪽수가 늘어나잖아요. 저쪽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막은 거죠. 김태흠하고 이 의원이 나가서 막은 거지. 뭘 이 대의 명분이나 그렇게 해서 막은 게 아닙니다. 다 당권 문제로 막은 겁니다. 그래서 뭐 조원진 후보가 우리 당으로 올 때 김진태 의원하고 상의할 때 뭐 김진태 의원 표현이 그렇다 그래요. 대선 이후에 당권 싸움할 때 당대표로 나가야 되지 않냐. 친박의 대표로. 그렇죠. 지금 삼선 의원이고 친박계에 이렇게 나갈 만한 사람이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뭐 서청원 대표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홍문종 씨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조원진 후보가 적당하죠. 나갔을 때. 근데 이제 조원진 후보는 그때 판단이 당장 지금 이 태극기에서 이 횃불당을 거부하는 민심이 있는데 그럼 이 민심을 모아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이렇게 밀어놓을 수 없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거는 확실히 못하는 것 같고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할 때는 당권 싸움 들어가면 친박계가 진다. 못 이긴다. 제가 볼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전투력 자체가 달라요. 이 지금 넘어 들어오는 저 장재원 패거리들하고 했을 때 그래도 전투력을 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조원진, 김진태 둘인데 조원진 후보가 일단 빠졌고 김진태 의원은 지금 스탠스가 이상해져가지고 이분이 과연 탄핵 세력에 맞서 싸울 수가 있을까? 전투력이 이제 크게 상실됐죠. 스탠스 이상하게 가다가. 아니 나경원하고 같이 태극기 흔들고 있었다가 갑자기 대선 끝나면은 탄핵 세력과 당 같이 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김진태 의원은 절대 나경원이나 탄핵 세력이 이 유세, 최소한 김진태 의원이 마이크 잡는 유세에는 못 올라오게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같이 좋다고 희덕거렸기 때문에 끝났다. 그럼 친박계가 어떻게 이깁니까? 친박계가 어떻게 이겨요? 당권 넘어간 거예요. 홍준표나 탄핵 세력으로 넘어간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또 싸움이 나요. 또 탄핵 세력도 또 탈당한 탄핵 세력과 탈당하지 않은 탄핵 세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끼리 또 싸움이 납니다. 저는 어제 한선교 의원이 이 탈당파들 들어오는 거를 받아주면 내가 탈당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한선교 의원은 탄핵 쪽으로 갔었던 사람이거든요. 거의 이 보도 보면은 아니 이 자들이 근데 탄핵을 무기명 투표했기 때문에 자기가 대놓고 탄핵했다고 떠들어대는 심재철이나 나경원을 제외하고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조원진 후보는 다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방향 자체는 제가 볼 때 한선교 의원은 탄핵을 했는 사람인데 탄핵파가 들어오는데 환영을 해야죠. 왜 반대합니까? 남아있는 탄핵파와 밖에 있는 탄핵파가 또 밥그릇 싸움을 또 벌어지는 겁니다.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또 뭐 그들끼리 분열되면 또 친박파가 또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볼 때는요. 저는 그때 탄핵을 들어갈 때 제가 탄핵을 선동했다고 저 또 보수파리들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탄핵을 하려면 빨리 실명으로 탄핵하고 당을 나가야 된다. 그게 깔끔한 거다. 당원당규상 당과 대통령은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면은
실명 걸고 탈당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무기명으로 만든 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이정현 대표하고 정진석 친박 지도부가 만들었죠. 무기명.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당이 이상해진 건데 탄핵을 결국 시행해서 어쨌든 바른정당 사람들은 나갔잖아요. 저는 냉정하게 보면은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더 질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일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대통령대에서 칼 꽂고 탄핵시켜놓고 지금 당에 남아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경원 같은 인간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인 겁니다. 장제원보다 더 저질스러운 인간이에요. 장제원은 어쨌든 승부를 걸고 나갔거든요. 나가서 패잔명돼서 들어오겠다. 와, 들어오는 건 정말 추태지만 아예 안 나와놓고서 마치 이 장군인 것처럼 한성교 이거 더 문제 있지 않나요? 이런 자들이. 그래서 이 자들과 혹시 모르겠어요. 이 밖에 나간 탄핵 패들하고 싸움 났을 때 글쎄 뭐 저희는 뭐 이제 우리 당 전당대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횃불당 전당대회 뭐 낄 리는 없는데 야 글쎄요. 누구 편을 들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한심한 일이죠. 한심한 일. 그래서 이 당은 탄핵패가 작긴 작겠지만 그 안에서도 또 뭐 그냥 완전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거의 당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리고 대선은 참패할 거고 대선 패배의 책임론 가지고 또 친박이냐 탈당파냐 뭐 탄핵파냐 홍준표냐 개싸움 나서 당이 갈기갈기 찢겨질 게 맞습니다. 물론 큰 차원에서야 내각제로 묶여있지만은 도저히 당의 구심점을 잡고 갈 수가 없는 당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아마 큰 성과를 낼 거고요. 이번 대선에서. 사실 우리는 완주만 해도 큰 성과입니다. 완주만 해도 큰 성과인데 야 그래도 이 존재의 의미가 있구나. 저렇게 횃불당이 탄핵 세력과 뒤엉켜 있는데 깔끔하게 우리는 끝까지 탄핵 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 의지를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근데 대선 이후에 저 당이 무너지면은 결국 우리밖에 없죠. 이 보수 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우리밖에 없죠. 뭐 우상탕탕 싸우다가 뭐 몇 명 우리 당으로 넘어온다 그러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런 구태 친박들 받고 싶지가 않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당의 입장은 그렇게 됐을 때 엄청난 정치적 회오리가 불어닥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되자마자 탄핵의 흐름을 우리 당이 조성할 거고 우리 당은 뭐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대통령 되면 뭐 바로 내부터 탄핵 준비 들어갈 거거든요. 사실 현재는 이런 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이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갈팡질팡하는 분들, 그러니까 홍준표 찍어야 되는지 조원진을 찍어야 되는지 저 당의 한번 미래를 보세요. 저 당이 어찌 될지 뻔히 보이잖아요. 서로 칼 꽂고 칼질하고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그거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저 당에다 던지는 표는 사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탄에게 그냥 하나 사탕 주는 겁니다. 사탕 악마에게 사탕 던져주는 거예요. 저쪽 표 주지 말고 우리 새누리당에다가 표를 주는 거는 정말 미래에 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국 상황을 잘 보고 5월 9일 대선 때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